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예산권을 지닌 핵심 요직이죠. 기획조정실장 임명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된 김희수 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이란 이 점 때문에 나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야당은 물론이고요. 법조계에서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비롯해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1, 2심 재판도 변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엔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조선일보는 국정원 주변에서 이번 국정원 기조실장 인선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국정원과 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조사한 기관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의 조사 문건을 이 대북송금 유죄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 이번 김 실장 인선을 두고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만하다. 그러면서 자칫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 2급 비밀로 분류된 국정원 문건은요, 앞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삭제된 채로 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문건을 생산한 이 국정원 블랙 요원이 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이 또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확실한 이해 충돌이고 또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이 대통령의 이 대통령 취임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그렇죠. 퇴임 후 재개될 재판을 위해서 이 김희수 실장을 임명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한 유튜브에 출연한 주진우 의원은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에 가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전직 국정원 간부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이 뉴데일리에 기조실장은 인사와 예산, 사업 조직 등 핵심 권한을 모두 쥔 자리고 이 네 가지를 장악하면 조직 전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정통성과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대통령이 재임 중 이 충성뿐 아니라 퇴임 이후 사법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끝까지 충성할 인물을 기조실장에 앉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방어를 했던 변호인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가서 국정원에 있는 자료도 다 들여다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그 조사했던 내용들이 또 증거로 현출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변호인이 지금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의 요직에 가 있으면 일종의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쭉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이처럼 후보자들에 대한 잡음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특히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 얘기도 있고, 또 혹시 나중을 좀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죠. 왜냐하면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지명자는 대공안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했었는데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엄연히 말해서 지금 재판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달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판 준비 기일이 추정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법인카드 사건의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공판 준비 기일은 추정할 생각이 없다고도 사실상 밝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하셨던 분이 주요한 증거의 출처가 되는 국정원의 핵심 요직인 기조실장으로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움직임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억울할 수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또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에서는 그 배상윤 KH그룹 회장 네. 이 사람의 말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강조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말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일련의 움직임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김희수 실장의 인선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지금이라도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런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해 충돌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이해충돌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 이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게 어떤 그 공무원과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직 수행에 이 공정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정치적 논리 때문에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뿐이지 실제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했다고 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너무 나간 해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지금 이런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네. 실제 대북 송금 관련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 문건은 유리한 증거라는 주장으로 계속 이화영 측 변호인이 계속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정원 문건의 내용들은 이 대북 송금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자기들이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인 것처럼 묘사돼 있고 이제 실제 관련된 블랙 요원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 그런 목적으로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집어넣어서 향후 재판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대북 송금 사건과 연결시켜서 마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을 남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짧게만 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 가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기밀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김희수 기조실장이 굳이 가서 이 문제는 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이미 국정원 문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서 굳이 다른 어떤 사실관계를 그렇지는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않더라도 이 불리한 증거로 볼 수 없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 대북 사건 관련된 내용을 더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